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파혼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원래는 다니고 있는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한참 시작하면서 결혼 자금이 다 모자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계약이 끝날 때쯤 해서 결혼식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 날짜를 몇 달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은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붕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딱 2달만 연장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이사 처리 애매해서 안 된다고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요. 6개월은 연장해줄 테니 생각해보라고 역제안을 해오셨지만 아무래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 집에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출퇴근하기 너무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관계로 일단 뒤는 생각 안 하고 덜컥 집부터 구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집이 구해지면 그냥 자기도 같이 들어가 살면 안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날짜를 대충이나마 잡아놨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면서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 파혼을 미리 예상하고 거절한 건 아니지만 괜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혼생활은 결혼식 올리고 시작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좋게 잘 설명하고 그냥 혼자서 지내기로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냥 회사 기숙사에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기숙사다 보니 아무 때고 편할 때 나올 수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었고요. 파혼을 예상했다면 집부터 구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집을 구하라고 하셨던 건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암만 오래 했다고 한들 아파트 하나 덜컥 살 만큼 모아놓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모자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 신도시 쪽에 2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먼저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제가 구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결혼 준비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남자친구에 비해 제가 훨씬 많았다 뿐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한몫했지요. 제가 집까지 해오면서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결혼이 혹시나 어그러지더라도 집은 남잖아요. 괜히 네 돈 얼마, 내 돈 얼마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한 사람 돈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남자친구에 비해 많다고 해서 제 직장이 남자친구 회사보다 좋은 곳이냐 물어보신다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월급이 많이 짠 편이거든요. 실제로 남자친구와 저의 벌이를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덜 벌기도 하고요. 다만 웬만해선 잘릴 일도 없이 안정적인 데다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이다 보니 나름 애착도 있고 일이 익숙하고 편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벌써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도 처음 일 시작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아직도 같은 앞자리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남자친구는 이름 들으면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법한 그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은 이유는 취직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 당장 연봉만 두고 보면 제가 버는 만큼의 2배 가까이 받고 있어요. 연말에 터지는 상여금 생각하면 저보다 2배 넘게 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돈 얼마 더 모았고 부모님 도움받아 집을 해간다고 한들 길게 보면 결국 남자친구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당장 돈 얼마 더 해가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앞으로 둘이서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재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살이들은 남자친구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당장 주머니 사정상 중고차를 뽑아야 할 테지만 차도 남자친구 돈으로 하기로 했고요. 정말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정작 저희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난데없이 남자친구 집,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되실 뻔했던 분이 난데없이 자격지심이 폭발해서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네요. 남자친구가 지금은 잘 나가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거액의 도박비까지 만들고선 가족들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남자친구는 남들 학원 다니면서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공부할 때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답니다.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가족들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탰어야 했다 보니 자기가 군대 가고 학교 공부할 동안 어머님과 동생들이 지낼 방세 몇 년치와 학교 등록금을 어느 정도 미리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삼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취직할 때도 처음부터 돈 많이 주는 회사 아니면 들어갈 생각도 없었답니다. 안 그래도 남들보다 졸업이 늦었는데 취직 준비로 또 2년 가까이 시간을 쏟아야 했다 보니 안 그래도 늦은 취직이 더 늦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모든 목표를 이뤄낸 행동력과 끝까지 가족들을 책임지는 책임감을 높이 사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정했던 거예요. 아무튼 말 그대로 남자친구는 그동안 자라오면서 집에 퍼주면 퍼줬지 땡전 한 푼 받은 거 없이 자라왔어요. 하지만 저랑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자기의 가정이 생기는 것이니만큼 더 이상 가족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자기 행복만 찾으며 살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딱 자식으로서의 도리만 하고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사이도 좋고 집 할 때 큰돈 턱턱 내어주실 정도로 도움도 평소에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제가 회사 근처에 혼자 살면서도 부모님께서 돈 모으라고 월세도 여태껏 도움을 주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가족 싸움은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 후에도 말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뒤에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드리는 자리도 있었고 양가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 본가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거리가 그렇게 멀어버리면 정말 명절 같은 날 아니면 같이 부대끼며 지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몇 번 볼 일 없게 서로 거리가 먼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따금씩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톡을 한두 개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잘 지내냐 하는 간단한 안부 연락들 같은걸요. 저 또한 묻는 말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고 저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잘 지내시냐 먼저 안부 인사 정도만 묻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월요일이 빨간 날로 연휴라서 3일을 내리 쉬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쩌다 보니 연휴인데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주말 출근을 해야 했고 덕분에 3일 연휴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 되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회사에서는 일한다고 전화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말라고 회사라서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고 곧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까지 해서 저러나 싶어서 생각에 잠기던 찰나에 곧장 핸드폰이 울려서 너무 깜짝 놀라 숨이 넘어갈 뻔했네요.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시킨 대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질 때까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기가 무섭게 쉬지 않고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는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10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그걸 또 일부러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씻고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변명이 통한 건지 어쨌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상황을 이해해 주더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제 아파트 동호수가 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싶었습니다. 동호수는 왜 필요하시냐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부산에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김에 우리 아들 집 좀 구경해보고 싶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남자친구 돈 하나 들어간 거 없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다짜고짜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는 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게 될 집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랑 전화를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귀가 안 좋으신 편이라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한 편인데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는 듯 싶었습니다. 설마 싶어서 베란다에 슬쩍 나가서 바깥을 봤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희 집이 4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나는 소리가 집으로 그대로 들려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같이 해서 어머님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랑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걸 딱 목격해버린 거예요. 애초에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거절도 할 수 없게 아파트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머님한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주말 동안 공사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고 지금 남자친구가 연휴 동안 출근하게 되어서 저도 지금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이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그냥 집만 슬쩍 보고 간다고 몇 동 몇 호인지 알려달라는 걸 제가 집 정리 끝나고 하면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무마해서 넘겼어요. 베란다에서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말했으니 공사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포기하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목격하고 나서야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어디 숨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녁 바깥이 깜깜해질 때까지 겁이 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이 내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집이 어디인지 말해줬냐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가족들하고 그런 대화 주고받을 만큼 친해 보였냐고 그럴 리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집 계약 마무리하고 끝전을 치르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바꿔놓았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는 아파트 이름을 보고 아파트가 어디인지 찾아봤던 거예요. 정말 그것 말고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고 아파트 단지까지는 들어왔는데 동호수를 물어보셨던 걸로 봐서 제가 사는 곳까지는 찾아왔지만 상세한 주소를 알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남자친구한테 그런데 어머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진짜 왜 찾아오셨을까?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권에서도 신도시 인근에 있는 구도심이라서 솔직히 여기까지 오려면 지하철 타고 최대한 근처까지 진입해서 버스 타고 가는 것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뒤로 바로 다음 주 일이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남자친구 앞으로 급한 등기가 본가로 잘못 배달되었다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한테 다시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급한 서류인 것 같았고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숙사로 보냈다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겨우 연락이 닿은 남자친구가 자기 급하게 처리할 서류 같은 거 없다고 하더니 둘 다 동시에 앞불싸 하면서 예비시댁에서 내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수작을 부린 거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덕분에 남자친구가 한동안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저랑 같이 제 명의로 된 집에 머물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자기 가족들을 같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소 알아내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한 달도 안 걸려서 다시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도 연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같이 있어준 덕분에 걱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부터 집이 참 아늑하니 좋네 하면서
예비신우랑 같이 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선반장도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보고 나중에는 제 옷방에 가서 옷장도 열어보고 옷도 한 번씩 꺼내보는 겁니다. 집 구경하러 왔다고 해놓곤 제가 어떻게 갖춰놓고 사는지 확인해보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보면 마치 자기 집인 것 마냥 행동하더라니까요. 특히나 제가 아끼는 옷들 꺼내서 괜히 자기 몸에 대보면서 이 옷은 언니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냐? 엄마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면서 예비시모랑 예비신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니 남자친구가 어쩐 일로 말도 없이 오셨냐고 연락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부렸어요. 어머님은 또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냐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집은 자기 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신 거니 큰 신뢰가 맞다 하면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혼수랑 다 갖춰놓고 그러면 집들이로 초대할 테니 그때 오시라고 이만 들어가시라고 말을 마쳤죠.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말은 다 무시하고 이 집이 저 혼자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에만 반응을 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 왜 이게 니네 집이 아닐 수가 있냐,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왜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아직 남자친구 돈 들어간 거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명의를 그렇게 하냐고 저도 대답을 했지요. 반대 상황이었으면 공동명의로 해도 아무 말 안 하셨을 거냐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집 명의를 네 걸로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길을 못 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 다니는 회사도 별 볼 일 없는 회사 같은데 우리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저한테 기죽을 거 하나도 없지 않는 상황인 거 모르냐면서요. 네가 집까지 해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는 거 보면 안 봐도 답이 나온다고. 그러더니 남자친구한테 너는 애가 그렇게 순진해서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라 한마디 하시더군요. 누가 할 소리인가 싶었죠. 집에 돈이 모자라다고 학교도 졸업 안 한 아들 아르바이트 내보내면서 인생 계획을 몇 년이나 늦추게 만든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사람 착한 본성을 가지고 이용해 먹네 만에 그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저만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더군요. 제가 집 명의를 굳이 제 이름으로 해놓은 이유가 집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을 자기 소나귀에 놓고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이간질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옆에서 예비신우도 거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집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결혼식 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돈을 좀 모으거나 다음 이사갈 집을 정하기 전까지는 공동 명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두 사람 앞에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니 옆에서 저를 거들어주면서 그렇다고 동의는 해주는데 대답하는 말본새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싶은 목소리더라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며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눈칫밥까지 먹으면서 결혼 생활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서울에 집해온 것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 한 채 해온 게 뭐가 대수냐고 이까짓 걸 가지고 저한테 갑질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누가 갑질을 하는 건지는 지나가는 개도 알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남자친구 눈칫밥 먹일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당신한테 좋은 수가 있다고 하더니 제가 공동명의를 해줄 때까지 이 집에서 같이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방이 3개나 있으니 한 방은 저희가, 한 방은 어머님이, 한 방은 예비신우가 쓰면 딱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비신우도 이제 취직 준비할 때가 되었으니 한 2년간 여기서 지내면서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도와주고 당신도 여기서 지낼 테니 제가 제정신이면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데 하늘 같은 남편을 눈치나 줄 수 있겠냐면서요. 남자친구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어머님하고 동생한테 이만 돌아가라고 바득바득 소리까지 질러대준 덕분에
상황은 대충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면서까지 저한테 생각 잘 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셨고요. 무슨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날 같이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저도 화가 많이 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족들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고 했던 게 저는 그냥 그때까지 집에 돈을 보내줘도 그냥 용돈하라고 돈 얼마 보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라고 하니 용돈이랑은 또 어감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생활비를 대체 얼마씩 보냈길래 저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동생이랑 어머님 핸드폰비까지 전부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집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생활비는 더 이상 보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미리 말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저러시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취직이 늦었어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은 돈이 왜 이렇게나 부족한가 싶었는데 거기에는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연 끊고 살고 싶다. 자식된 도리만 하고 싶다 말로만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효자 노릇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우리 어머니 저러는 고집을 꺾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려야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편 들어주고 가족들하고는 소원한 척 하더니 이제서야 진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실수로 주소를 알려주는 일이 없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님하고 예비 신우는 저희 집에 쳐들어왔었을 거예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별 볼 일 없는 너는 평생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게 될 거라고 했던 그 말부터 공동명의를 안 해주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하는 것까지 모두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동명의를 해주는 것과 자기 가족들 생활비 챙겨주는 건 당장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둘 다 남자친구만 이득을 보는 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제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남자친구 속을 떠보려고 가족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족들과는 결혼 후에는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고 이젠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부터 찾고 싶다고 호언장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살겠느냐면서 부디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가족들 호구 노릇을 하고 자라서 그런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내 가족을 택해버린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을 챙기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저랑은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거의 내 월급과 비슷한 돈을 평생 시댁에다가 가져다 바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 말이 그래도 틀린 건 없지 않냐며 진짜 집 하나 해온 거 가지고 나를 가족들과 등지게 만들 셈이냐. 내가 너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 끊고 지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 또래에 자기만큼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느냐고. 그 잘난 월급 가지고 역으로 저한테 갑질을 하려고 하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네 월급 나보다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니네 가족들한테 300씩 빼주고 나면 그렇게 잘난 월급도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러면 너네 집에도 똑같이 생활비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는 분들이지 자식 장사해서 노후 대비 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그 돈을 들여도 받으시지도 않을 거라고 한마디 해줬지요. 그리고 그 돈까지 드리고 나면 우리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가 아쉬워서 생활비도 아니고 월급 100만 원 주는 사람을 내가 집까지 해오면서 결혼을 하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정신 차리라고 말을 강하게 했던 건데 남자친구는 저한테 실망했다면서 정말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결국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남자친구와는 여기까지 하자는데 합의하고 결국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저를 선택할 테니 그냥 예정된 대로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솔직히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같은 일로 배신당해 상처를 받느니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해줬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냥 시댁에 생활비 주고 남자친구랑 결혼하지 그랬냐, 벤츠 놓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친구는 앞으로 수입이 더 커질 테고, 저는 아이 생기고 그러면 직장 생활도 더 못할 거고, 나이 더 먹으면 결혼도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식의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입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해 올 테고, 생활비가 아니더라도 매번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저것 바래오실 텐데, 그 꼴을 제가 견뎌낼 수 없겠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배우자가 아닌 가족들의 편을 들어주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겠어요? 설령 제가 진짜 벤츠를 놓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린 걸 100번, 1000번 잘했다 생각하려고요. 벤츠라고 다 같은 벤츠도 아니고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도 많다고 하고 요즘은 국산차도 외제차 못지 않다는데 꼭 다음 사람이 벤츠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결혼했으면 가족들보다 배우자를 더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국 아니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